얘를 그릴 건데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렉탱글, 그다음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가로가 7배, 높이가 4배. 자,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이블 배웠습니다. 테이블 이용해서 간격을 띄웁니다.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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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서클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레이지 툴로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근데 아크를 쓰게 되면 시작, 끝점이 들어오면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때 더블 클릭.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 더블 클릭. 시작, 여기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번 테이프로 100mm, 100mm, 그 다음 중간까지 그려야 됩니다. 자, 클릭하고 이렇게 중간까지. 높이는 250mm. 자, 여기네요. 라인을 따라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호의 크기가 100mm랍니다. 자, 잘 보세요. 테이프. 자, 끄집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선홍색으로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란한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중심점,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서클을 그리지 않고 아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 그 다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에서 50mm, 이 선에서 50mm 옵셋을 합니다. 자, 테이프, 그 다음에 50mm. 다시 한번 테이프, 50mm. 그러면 중심점이 어딜까요? 이 선과 여기서 50mm 떨어진 바로 여기 서클, 여기서 그대로 50mm 반지를 그리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겠죠. 이 위치를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서클로 그리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바로 여기 이 바닥에서 50mm 떨어져 있고 여기서 50mm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원의 중심점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죠. 나머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옵셋 2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500mm.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모델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원이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클릭하면 원만,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 엔티티 인포에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레이어의 위치, 그 다음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선만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서리죠. 모서리만 선택하면 반지름과 세그먼트, 이 원의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개라고 하면 6개로 조절된 거 보이시죠? 세그먼트를 다시 12개로 조절해 봤습니다. 12개, 다시 24개, 그러면 다시 24개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3D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한 면에 대해서는 나와요. 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 봤습니다. 12개라고 되어 있네요. 6개. 줄여지나요? 안 줄여져요. 이런 경우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무스나 이걸 체크해 버리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2개 이상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 여기 스무스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체크해 주면 모서리가 부드럽게 소프트 이렇게 모서리 감추기 이렇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서리 선택하고 자, 소프트를 눌러버리면 모서리 감추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불필요한 모서리들은 사실은 이렇게 소프트로 감춰주는 게 좋은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레이즈 명령어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금방 됩니다. 이게 소프트 기능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모서리가 부드럽게 바뀌겠죠. 실제로는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보죠.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네. 그러면 이 부분의 상태가 인포메이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최적이 나옵니다. 최적이. 보통 면을 클릭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최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건 먼저 해보죠. 사각형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바닥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900, 1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150.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동시에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복제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390 네, 복제가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복사하고 390 이렇게 하나씩 복사할 수밖에 없죠. 390 이런 식으로 자 복사 120 다시 라인 그리고 자 그러면 모양이 여기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데 화살표로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방향 지정하고 자 100, 15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첫 번째는 390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120 다시 390 그럼 애초에 이렇게 등분을 해서 돌출하는 거하고 카피해서 돌출하는 거하고 어떤 게 조금 더 편한가요?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왼쪽 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이번엔 이렇게 해봤습니다. 900, 150. 자, 푸시 앤 풀 100.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이블 이용해서 390. 그럼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거죠.
그 길을 찾는 거죠. 캐드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푸시앤풀 75mm, 그 다음 30mm,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시 30mm. 자, 모서리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그 다음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35mm,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중요한 건 요 삼각형이 진행하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서로 다르게 해볼 겁니다. 자, 복사하기, 35mm, 라인. 자, 그 다음 경로를 그립니다.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똑같습니다.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다만 이쪽은 여기를 낮춰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지금 그린 부분은 여기죠. 얘는 여기고요.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반대편에도 이처럼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경로를 지정하고 팔로우미, 다시 한번 경로를 지정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자, 이 위쪽은 다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선이 이만큼 더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라인. 그리고 클릭해보면, 축의 방향대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선홍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연장선인 거죠.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연장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과 여기 꼭지점과 다시 요 꼭지점과 여기를 선을 그린 다음에 지우시면, 자,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나머지 삭제. 이렇게 그리는 방법 하나. 그 다음, 자, 애초에 밑으로 내린 거죠. 팔로우미, 클릭. 다시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자, 시작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끝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요. 조금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면이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바로 요 부분, 요 꼭지점, 여기 꼭지점. 자, 얘는 지워져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면과 면이 교차되는 바로 요 부분, 여기를 지워야 돼요. 자, 스케치업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렉탱글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방향을 맞춰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700, 세로의 길이가 1000. 네, 이만하네요. 얘는 이대로 냅두시면 돼요. 이걸 지금 쓸 건 아니고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렉탱글을 그리는데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가로는 5mm고 높이는
100mm입니다. 이렇게요. 5에 100mm짜리. 자, 이 위에는 반지름 10mm, 이 아래는 반지름 15mm짜리. 그러니까 선을 복제를 합니다. 10mm 선택하고 15mm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서클 반지름 15mm.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생성이 됐죠? 지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께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때 앞면에서는 이렇게 요철감이 보이지만 뒤로 싹 돌리면 뒷면이 있습니다. 여기 면이 아예 없는 상태로 나와요. 이런 건 당황하지 말고 선을 하나 다시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을 하나 아무데나 좋아요.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두께가 50mm죠? 네, 이 상태에서 50mm 푸시앤풀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이 뒤에는 이레이즈 해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전등은 두 개가 있는데 저하고 위에 걸 같이 할 거예요. 얘를 같이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전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등은,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이 사진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옵니다. 사진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스크린 캡처 떠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보이시죠?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모든 방법이 이렇게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스케치업을 공부하지만 3D Max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3D Max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게임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도 모델링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게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사람을 앞에서 본 모습, 그 다음 옆에서 본 모습을 놓고 그리고서 하나씩 페이스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이후로 우리가 건축물 모델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평면도를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이렇게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때 잘 보셔야 돼요. JPG로 저장되어집니다. 자, 저장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방법이 임포트입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 자, 눌러 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오픈, 세이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동일 형식, 스케치업 혹은 동일 형식,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동일 형식을 사용할 때는 new, open, save를 쓰고, 그렇지 않고 형식이 다른 파일을 불러오거나 내보내기를 할 때 쓰는 게 import, export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스케치업에 있는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형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임포트, 불러오기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고, 자, D드라이브, 저는 이제 이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D드라이브에, 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요. 파일 형식이요. 지금 여기 CAD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눌러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오토캐드 파일, 3ds 파일, 콜라다 파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JPG 파일, PNG 파일, 포토샵 파일, TIFF 파일, 타가 파일, BMP 파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케치업 파일은 SKP로 끝나요. 스케치업이니까. 오토캐드 파일은 DWG입니다. 3DS가 뭐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3D Max의 전신이 있었습니다. 3D Max의 전신이 뭐냐면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썼던 3D 파일이에요. 그게 거의 표준처럼 썼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콜라다 파일은 요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 나중에 배울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 파일로 쓰는 게 바로 콜라다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3DS나 콜라다 파일은 다른 형식의 파일을 옮겨갈 때 쓰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게 JPG죠. 자, JPG를 놨더니 이렇게 JPG가 나오고 여기 파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겁니다. 이미지냐 텍스처냐.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말이 어려워요. 오브젝트로 들어옵니다. 면으로 들어와요. 면으로 들어오는 게 이미지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질감으로 들어올 때 텍스처를 써요. 이 텍스처는 일단 냅두고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도록 하죠. 자,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위치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크기도 물어봅니다. 자, 적당히 위치를 맞추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지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얘를 세우겠습니다. 로테이트.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자, 다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텍터, 각도기를 보고 회전하는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입니다. 원점 0도 방향 90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세워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이 그룹 푸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었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했습니다.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룹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죠. 이건 그룹을 푼 게 아니고 오픈한 겁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그룹을 오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즉 이 안쪽 영역 말고 다른 데를 클릭하게 되면 그룹이 닫혀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기능이에요. 더블 클릭했을 때가 바로 에디트 그룹, 즉 그룹을 오픈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익스플로드라는 게 나옵니다. 분해하기요. 그러면 다시 그룹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이렇게 그룹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에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요만큼과 요만큼을 딱 자를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못 자르니까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요렇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선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기. 최대한도로 붙여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대로. 확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한대로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요. 대략. 지금 보시면 한 눈금 정도 이렇게 움직이죠. 네. 요 정도.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이동하는데 역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자, 여기, 자,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우면 서로 분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각자 그룹을 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그룹을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할 겁니다.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지금 서로 면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네. 이걸 로테이트로 회전시킵니다. 90도. 이렇게요. 이런 식이 되게끔. 앞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T자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치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반투명으로 만들 겁니다. 바로 여기 엑스레이를 놓으시면 반투명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반투명으로. 뷰 메뉴에 페이스 스타일, 엑스레이, 이걸 놓으시면 반투명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반투명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중심의 위치를 좀 잘 찾아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보죠. 카메라에 스탠다드 뷰에 프론트, 그럼 이게 이제 프론트겠죠? 그 다음, 라이트 뷰. 그럼 현재가 라이트 뷰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클릭해 줍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어림짐작으로 하셔야 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보시죠. 자, 서클을 하나, 적당히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이렇게 아래다가 적당한 크기의 서클을 만듭니다. 바로 얘가 경로입니다. 얘가 경로예요. 그 다음 다시 서클을 그릴 건데요. 바로 이렇게 원을 따라서 서클을 그려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면, 자, 적당한 위치에, 자,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정사각형이면 좋겠는데,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라인 선택하고 로테이트. 여기가 중심이네요. 바로 여기서 서클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만 쓸 겁니다. 반만. 이렇게 반만 쓸 겁니다. 여기 반만.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 사각형을 그리셔도 좋고 혹은 그냥 라인으로만 그리셔도 좋고 그건 편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을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이동하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모습이 되게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곡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로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더블 클릭, 이렇게 호가 그려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선택하고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 다음 나머지 반쪽.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자,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는 얘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다 그렸으니까 얘를 감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하이드가 나옵니다. 이거,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하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감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unhide라는 것이 있어요. unhide all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냥 과감하게 hide 감춰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위에 부분을 또 그려야 됩니다. 역시 반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또 라인 다시 또 라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크로 홀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전에 이야기했었죠?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의 개수를 이렇게 줄여놓고 그리고 홀을 그리시면 충분히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열심히 삭제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면이 안 들어갔으면 선을 한 번만 다시 그려주면 이와 같이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똑같이 경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원형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하이드.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 여기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아크,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서클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자, 적당한 크기의 서클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자, 역시 이 끝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제가 여기서 선을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러면 여기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하이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고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자, 서클 이번에는 이쪽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단면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라인, 자, 다시 한번 라인, 또 라인, 또 자, 먼저는 이렇게 라인들을 쭉 그려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홀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 잘못 만들어진 거? 네.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네.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투리 남지 않도록 선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면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하나만 다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이 채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원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단면 클릭. 그러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삭제를 하거나 혹은 감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언하이드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에디트 메뉴에서 언하이드 올.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고 있었잖아요. 뷰 메뉴를 끄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거 아까 그리면서
선들이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어떤가요? 모형 만들어졌나요? 완성시켜 보시죠.